이번 시간에는 코시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에서도 되게 중요시 다루는 내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코시얼 다룬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왜 다루는 건지부터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 모티베이션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예를 들어서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13분의 마이너스 1에 k-1 1제곱이라는 이렇게 시그마로 주어진 이 수열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합 수열이니까 SN이라고 제가 얘를 표기를 한다면요. 지금 현재 이 수열이 이제 부분합을 나타낸 거라고 했죠.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했을 때 n을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분합 수열이 이제 수렴하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급수가 수렴하냐 아니면 발산하냐 라는 이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이 급수 수렴한가요? 물론 이걸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왜 수렴하는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이제 먼저 질문을 S1, S2, S3 이렇게 가는 이 수열이 이제 수렴하냐고 얘기를 물어봤을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의 수열로 봐가지고 지난번에 배웠던 그 수열의 극한과 관련된 그 정의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수렴하는 딱 그 지점, 그것을 알파로 이에 칭한 다음에 그 점을 딱 찍고 이 수열 SN과 그 알파 사이 거리가 나중에는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지더라, 진짜 거리가 거의 0에 가까워지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엡실론 N론법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SN-알파 이것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논의를 쭉쭉쭉 해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현재 알파를 도입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게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렴한다는 거 보이고 싶다면은 그 수렴하는 값이 어디인지 그 값을 알파로 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분의 단점이죠. 제가 사실 알파가 뭔지 알면 수렴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를 제가 말할 수 있으면 수렴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알파를 모르겠고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수렴하는지를 이제 증명해서 보일 수 있을까요? 이건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논의들 질문을 이런 방식으로 대답을 하고 싶다면요. 우리가 여기 알파라는 값을 이제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 값이 이제 이 급수가 이제 어디로 수렴하는지 제가 물어보면 바로 답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애초에 수렴한지 발산하는지도 이제 헷갈리는데 수렴한다고 했을 때 어디로 수렴할까 그 값도 이제 논하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알파를 이제 추측하는 것이 거의 이제 뭐 쉬운 경우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그 미적분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이제 충분히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 그런 극한들도 존재할 테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이게 되도록 이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현재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우리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냥 어디론가 이제 값을 모르지만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코시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시열은 이제 어디로 가는지는 이제 모르지만 어디론가 이제 몰려가긴 한다. 라는 것을 따질 수 있는 그런 수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잘못됐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 틀이 필요한 거예요.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코시열은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급수 같은 거 수렴 판정이 이제 코시열로 한다면 되게 나중에 쉽게 증명이 되거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시열을 배우게 된다면요. 어디로가 이제 수렴하는지를 알아야지만 앱실로 엔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코시열, 실제로 코시 수렴하는 열, 여러분들이 그거 어디 알파 특정해가지고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수렴하는 열 같은 경우는 코시열이 됩니다. 근데 코시열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하는 열이 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코시열이면 수렴할 수 있는 열이 된다라는 그 공간도 존재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아무튼 코시열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지만 수렴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시어를 증명하기 앞서서 지름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 집합이 주어집니다. 그랬을 때 제가 diameter of S를 계산할 거예요. 자, 뭐라고 했죠? 이거 DIAM 이렇게 쓴 거는 diameter of S에서의 가져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S의 지름을 재고 싶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합 S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집합 S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제가 여기서 이 지름을 재봐라 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본데 좀 짧은 것 같아, 좀 더 긴 게 있을까 라고 이렇게 쟀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가장 좀 길게 지름을 잡아라 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diameter of S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될 것이냐면요. X에서 이제 두 원소 XY를 꺼내가지고 거기에서 거리를 잽니다. 그랬을 때 그 거리의 값들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값, 그니까요. 가장 이제 수프리몬 값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그 값을 이제 다이아미터 오브 S 지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장 긴 길이가 이제 디아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지름을 낸다라고 할 때 앞으로는 우리 수프리몬 값을 이야기해가지고 그 값을 대려고 하고요. 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싶은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열 같은 경우도 이제 유기인 수열을 다루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인 수열을 이제 다룰 때 이제 수프리머 오브 절대가 이제 an 값이 이제 유한이다, 그러니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값이, 그것을 이제 바운디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합도 마찬가지예요. 집합이 이제 바운디드라고 이제 불리는 것은 이번에는 다이아미터 오브 s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값이 이제 유한이다 이럴 때 우리가 바운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임의로 두 원수 잡아서 거리를 잰 다음에 그 값이 수프리먼 값이 됐는데 그 수프리먼 값이 이제 결국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수렴 바운디드라는 그 의미하고 일맥상통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예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시로 집합 S가 0부터 2R까지 그리고 0부터 3R까지의 이런 카테시안 곱으로 이제 이루어진 2차원 이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신다면요. 이 정도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 2R, 여기 3R 해가지고 아직 색칠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집합이 돼버릴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이아미터를 이제 계산해라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직관적으로 이제 가장 그 긴 길이를 잰다면 여기 있는 이 두 길이를 재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유일하지 않아요. 이렇게도 재도 이제 같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2R, 3R과
여기 이제 0,04에 이제 거리를 재면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근데 거리를 재는 방식이 이제 공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건데, 만약에 제가 피노름을 이제 기준으로 된다고 얘기를 해본다면요. diameter of s가 이제 두 수열 사이 이제 거리 재는 거니까 2R에서 0 뺀 거 이제 P제곱 더하기 3R에서 0 뺀 거에다가 이제 P제곱을 한 다음에 전체 더해가지고 이제 P분의 1제곱 시킨 것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R이 이제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2의 P제곱 더하기 3의 P제곱에다가 이제 P분의 1제곱 시킨 거에 R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엔 인피니트 노름에 관련돼서 거리를 계산한다면요. diameter of s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되겠죠. 이게 인피문 노름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모든 값들 중에서도 가장 큰 값, 수프리머 값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2R과 3R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주면 될 거여서 3R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제 디아미터를 구할 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R이 이제 0하고 1 사이 이제 실수일 때 집합 S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요. 실수 AN을 이제 다 가져오게 될 것인데 AN이 이제 0 이상이고 아래 n제곱 이하인 그런 수들을 다 이제 모아놓는 걸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뜻을 이해해주면 A1 같은 경우는 이제 0부터 R까지 이제 거기 사이에 있는 그런 수가 될 것이고요. 2 같은 경우는 0부터 R제곱까지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수 이렇게 될 것이고 점점 범위가 이제 R이 이제 N제곱 시킬수록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 AN의 그 범위는 점점 좁아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0, 0, 0, 0 이렇게 가는 것도 당연히 이제 집합 S에 원소로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만 이제 R이고 나머지 0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이제 S의 원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S의 이제 집합이 구성되었을 때 이 집합 S에서의 그 다이아미터 그러니까 지름을 계산하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값은 언제 일어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이제 원점하고 이제 가장 또 멀리 떨어진 그값이 R 제곱, R 세제곱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S 집합 두 사이에 이제 거리를 재는 것이 가장 이제 지름으로 적합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이제 가장 멀리 떨어졌다, 슈프리머 값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이제 엄밀한 서술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이제 설명을 이제 이어서 나간다면요. 만약에 제가 이제 거리를 이제 P노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diameter of S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원점하고 이제 R제곱, R세제곱 이렇게 가는 두 수열의 이제 차에다가 이제 그 피노름 이걸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준다면 결국 각각 이제 차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각각의 이제 원소들의 그 각각 성분들의 이제 P제곱 시킨 다음에 다 더해가지고 이제 P분의 1제곱 시키면 되기 때문에 아래 P제곱 더하기 아래 2P제곱 더하기 아래 3P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제 P분의 1제곱을 시키는 건데 지금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등비급수이기 때문에 1-아래 P제곱분의 아래 P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전체에 P분의 1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좀만 더 제가 해드리자면은 1- 아래 P제곱이 전체에다가 P분의 1제곱 거기에다가 이제 분자는 R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단수 계산이니까요.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였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인피니트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 라고 얘기한다면요 디아미터 오브 S는 이렇게 있는 곳에 인피니트 놈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당연히 더 집합이니까 R R제곱 R 세제곱 이렇게 있는
이 집합에다가 이제 수프리먼 값을 취향값으로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R제곱, R세제곱 이런 것들은 점점 갈수록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프리먼 값으로 이제 R을 채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지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되게 단순한 그냥 새로운 기호를 도입했으니까 익숙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심오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싶은 거는 코시열이에요. 근데 코시열이라고 말한 건데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현재 극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극한에서 이제 수렴을 여러분들이 측정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수렴이라는 거 측정하고 싶을 때 어떻게 지난번까지 얘기를 해봤냐면은 이제 점 알파를 이제 특정을 해요. 점 알파를 딱 찍어서 그것을 특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알파와 이제 수열 AN 사이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가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더라. 점점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수렴이었습니다. 근데 코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극한을 특정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수렴하는 수렴성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이제 초점 맞춰져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코시어 같은 경우는 극한을 특정하지 않고 이제 그 수열들이 어디론가 올라간다. 그런 상황을 이제 모델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제가 어떻게 이제 도입을 하게 될 것이냐면요. 이렇게 수열이 존재해요. 수열이 쭉쭉쭉 있는데 수열이 이렇게 쭉 엉천하게 길게 늘어뜨려져 있겠죠. 자, 결국 이 수열들에 있어서 결국 지름을 계산할 거예요. 지름을 계산할 건데 이 전체 수열 이제 가지고 이제 지름을 계산해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x1 빼요. 그리고 또 x2를 제거합니다. x3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해서 앞에 있는 항들을 쭉 이제 제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x1, x2, x3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쪽쪽쪽 이제 버려 나간 다음에 앞에 몇 개를 제외하고 이 집합을 구성해도 이제 결국 지름이 작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몰려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을 지우고 나중에 이제 지름을 계산하면 값이 작아지잖아요.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작아지는 값들이 이제 점점 어디로까지 간다? 0으로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름이 이제 0으로 그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쭉 나갈 텐데 이미 딱 이제 xn이라는 그런 시점부터 쭉 있을 때 이 뒷부분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있는 그 수열들만 가지고 이제 남은 항들로만 이렇게 이제 집합을 구성해요. 집합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한 다음에 이 집합의 다이아미터를 계산하여 그 칸을 보내주면은 그 값이 이제 0이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시열은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수열들을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그 수열을 이제 코시열로 정의를 하게 될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매트리스 스페이스가 이제 주어졌을 때 매트리스 스페이스에서 수열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서 the following are equivalent 동치 명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x 서브 x 서브 캐피탈 n x 서브 캐피탈 n 플러스 1 이 집합의 다이아미터를 계산하고 극한을 쭉 이제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제 값이 0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뒤에 있는 이 수열들이 결국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덩어리들 이 전체적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이제 몰려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하고 동치인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엡실론 엔노법의 그 사용법을 이제 응용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임의함수 엡실론에 대하여 캐피탈 이제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n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m하고 n 그 두 개에 대하여 물론 이제 m하고 n 사이는 그 순서를 이제 부여하기 위해서 크기를 이제 결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xm과 xn 사이의 그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딱 이제 n이라는 지점이 있고 n이라는 지점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모든 있는 여기 있는 xn, xm 이런 값들 이런 값들이 이제 그리고 거리가 이제 엡실론 이만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거기 되게 동치라는 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이 친구들을 가지고 여기 지름을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극한이 이제 0으로 간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친구들 n 이후의 모든 항들을 이제 다 생각해봤을 때 그 항들에서 임의로 원소 두 개를 선택한다면은 그 원소들은 이제 결국 극한이 이제 0이기 때문에 그 두 사이 이제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1번에서 2번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쉽게 꺼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2번에서 1번 가다라는 얘기도 너무 당연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제 내용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이후에 있는 모든 항들 그러니까 임의로 n보다 크거나 같은 그 수들을 선택했을 때 그 수들에 대하여 그 거리를 됐을 때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것은 이제 스프리문 값을 이제 취했을 때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디아미터 값이 이제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위로 가는 것도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말을 이제 식으로 이제 10보다는 이제 설명을 이제 쭉 나열틀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미 설명 다 했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이제 표기를 쉽도록 D 서브 캐피터 N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은 극한을 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n번째 이후에 이제 항들만 모아가지고 디아미터를 잰 거 이것으로 제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n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제 다이아미터를 계산하는 그런 후보들이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D1 같은 경우에 이제 X1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미터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다이아미터를 계산을 했는데 결국 그 값은 이제 X1을 제거한 그 다이아미터보다는 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S1도 후보가 됐을 텐데. 근데 점점 이렇게 원소들이 없어지면서 작아질 거기 때문에 다이아미터 값은 계속 모노톤 디크리징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뭐냐? 지름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모노통 이제 디크리징 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선 1번에서 이제 2번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그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dn의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엡실론 n법을 써서 이제 풀어헤쳐 쓰신다면은 임의함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d 서브 캐피터 n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d 서브 n 이것은 이제 다이아미터를 얘기하는데 다이아미터 정의를 생각해 보자면은 임의로 이제 두 원소를 가져와서 거리를 잽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값에 이제 스프리문 값으로 다이아미터를 정의를 했죠. 근데 스프리문 값이 이렇게 되니까 n보다 큰 이제 자연수 mn에 대하여 물론 이제 여기서도 순서를 이제 부여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xm과 xn 사이 이제 거리는 이 집합 여기 있는 이 집합 이 거리들의 이제 스프리먼 값이 이제 d 서브 이제 n이 되는 것이니까 스프리먼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상계예요. 상계 중에서 최소 상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소 상계의 정의에 따라서 결국 이 값들은 이제 최소 상계가 이제 d 서브 n이 되는 것이니까 d 서브 n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모든 이 거리 된 것이 근데 이 값이 이제 필로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임의로 이제 두 원소를 이제 계셨을 때 그것에 이제 거리를 재면 그 거리가 에필론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2번 증명이 완료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번이면은 1번이 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을 텐데요. 과정은 매우 또 간단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은 저기 일단 이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다이아미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다 수프리먼 값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다 모아놓은 값에 이제 수프리먼 값을 계산한다면 그거는 엡실론마다 같거나 같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니까 양함수 엡실론을 찍습니다. 그랬을 때 자연수 n이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xm과 xn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잰 그 값들의 수프리먼 값으로 생각한다면 그 값이 이제 엡실론마다 같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우리 d 서브 캐피털 n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d 서브 캐피털 n, dn이 이제 엡실론마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자, dn 같은 경우는 현재 모노톤 디크리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이 좀 더 커질수록 이제 값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됩니다. 따라서 d 서브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점점점 가가지고 이 결국에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dn이라는 것은 이제 n 이후에 이제 모든 항들이 다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미형수 엡실론에 대하여 n이 존재해서 캐피탈 n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그 이상의 이제 모든 n에 대하여 dn과 이제 0 사이 이제 거리가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괜찮을까요? 따라서 엡실론은 이제 임의의 양수기 때문에 dn의 극한은 0이다 라는 걸로써 1번에 있는 내용이 증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괜찮을까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말을 그대로 증명 이제 서술에 옮긴 거에 이제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데는 이제 연습만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거였는데 그 원하는 것을 이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네온 박스에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코시열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열은 이제 그 어디론가 몰려가는 수열이 되는 것이죠. 자, 거리 공간에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민함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캐피털 n이 존재해서 캐피털 n보다 크거나 같은 이 m과 n이 이제 존재해서 순서가 부여되고 이에 대하여 xm과 x 서브 n의 이제 거리를 쟀을 때 그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얘기. 그러니까 n 이후에 이제 모든 항에 대하여 임의로 이제 두 수를 잡아요. 그러니까 아무 두 개를 n 이후에 있는 여기 있는 수두 중에 임의로 이제 두 개의 수열을 아무거나 잡아요. 임의를 잡을 때 그 수의 이제 거리가 다 이제 엡실론보다 작거나 작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면요. 이때 xn이라는 수열을 우리가 이제 부르기를 커시 시퀀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한글로는 코시열이라 불러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걸로 얘기를 해봤고요. 만약에 이 수열이 코시열이라면은 그 집합의 이제 다이아미터 지름이 이제 극한이 0으로 간다라는 얘기도 앞서 나온 이제 프로포션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엡실론 논지를 썼기 때문에 엡실론 논지는 그냥 이미 양수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양수보다 작으면 됐고 여기 n이라는 것을 그 n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밑줄 치고 있는 별표 부분 있죠? 이 별은요.
다음과 같이 이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죠. 굳이 엡실론이 필요 없고 이미 양수면 되니까 줄 사이 이제 거리가 예를 들어서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를 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2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도 무리가 없을 거고요.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같은 거 등호 생략해서 그냥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당연히 뭐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자꾸 콤마를 쓰지? 이런 논리도 가능할 거고요. 등등등이 이제 다 이제 동치인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되게 엄밀하게 증명하고자 하면 되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 그냥 간단해요. 그냥 서술만 잘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시를 보고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코시열에 대한 성질들 여러 가지 더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코시열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이제 그게 왜 탄생했는지 이런 거죠 아는 걸로 오늘 수업을 좀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제가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수업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저도 힘들고 따라서 예시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이 수열의 극한이 무엇이냐? 라는 거 물어봤을 때 그 값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도 좀만 고민해보면은 조금이 아니겠구나. 한 10분 이내로 고민한다면 답은 나올 것 같긴 해요. 얼마 정도로 나오게 될 건지,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인지. 아무튼 이 값이 수렴하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수렴하면은 이제 코시열이 되지만, 이제 코시열이라고 무조건 수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 공간이 만약에 완비 공간, 그러니까 완비여가지고 이제 공간을 여러 군데 잘 봐야 되는데요. 공간에 따라서 그냥 코시 수열이기만 하면은 이제 수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무엇이 주어지는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의를 활용하게 될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코시수열이 이제 공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는 것을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신 다음에 다음 수업을 들어오시면은 더 이제 이해가 쉬울 것이고요. 일단 이 AN이나 저 수열이 주었을 때 이 수열이 이제 어디로 거 수렴하는 수열이다라는 걸 보이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하지만 코시 수열이라는 거 보이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고요. 코시 수열인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자연수 mn이 있는데 m이 더 큰 걸로 가정을 하고 이 두 개에 대하여 am과 이제 an 사이 이제 거리를 재본다면은 그것은 이제 계산해 본다면은 am 같은 경우는 이제 1부터 이제 n번째까지 다 더한 거고 an 같은 경우는 1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하는 것이니까 n번째까지 다 더한 거에서 n번째까지 다 더한 것을 빼게 되니까 그 차의 값은 n 플러스 1번부터 n번째까지 이제 항들을 값을 다 더한 걸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양수함수 계속 다 더하고 있잖아요. 그 절대값을 다시 또 안쪽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시그마 k는 n 플러스 1부터 n까지 k 제곱분의 1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k는 n 플러스 1부터 이제 m까지 다 더하는 것이고 점점 더 이제 m이 커질수록 값은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더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이제 값들이 점점 이제 더가 나갈수록 양수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m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버려도 이 값은 이제 커지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양수 엡실론을 찍습니다. 자, 왜냐면 코시쇼린 거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 자연수 이제 n을 어떻게 잡게 될 것이냐면은 지금 아까 봤던 k는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k 제곱분의 1이 이제 엡실론마다 짰도록 하는 그런 n을 잡을 수 있겠죠. 아, 여기는 대문자 n이 돼야겠죠. 사실 지금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건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증명한 거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증명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P테스트를 이제 유도할 수 있었고 P테스트에 비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제곱분의 1. 이 친구, 이 급수, 이 시리즈 수렴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값으로 수렴하게 될 텐데요. 그것까지는 이제 필요 없고, 아무튼 수렴하는데, 어느 값으로 수렴하는 데 있어서 계속에는 이제 양수 그 앞에 항들을 전부 빼게 된다면은, 그 값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항 계속해서 버리면 값이 계속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 항을 잡을 수 있겠죠. 이때부터 더하면은 엡실론보다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왜냐? n을 점점 키우게 되면 값이 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캐피털 N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하나 삼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모든 mn 캐피털 N 대소관계 이런 거에 비해서 am과 an 사이 이제 거리는 시그마 이제 k는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k 제곱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캐피털 N이 그 스몰 n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 값은 더 커지게 되겠죠. 스몰 n 대신 캐피털 N을 써주신다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n을 잡은 거에 의해서 이 값은 엡실론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이제 n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이제 두 수 mn에 대하여 배송한 게 이렇게 되고요. am과 an 사이에 이제 그 거리를 차의 절대값을 계산을 해봤는데 그 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그 거기 임의로 두 수 잡았을 때 그 수들이 이제 몽땅 다 몰려있다 어디론가 몰려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므로 an이란 이 수열은 코시시커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기는 되게 지금 현재 와서는 어려운데요. 코시 수열이라는 것만 이제 보임으로써도 이제 수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코시 수열을 보인다는 것을 집중을 해봅시다. 수렴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모티베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느 값을 수렴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코시 수열인 것을 일단 증명하는 걸 초점 맞춰가지고 이것만 보였습니다. 이것만 보이는 거는 이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코시수열의 이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코시수열과 관련된 더 많은 이론들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복습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코시수열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